자, 증시를 보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번 좀 약간은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이제 핵심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공매도 네. 9월에 재개할 것인가 좀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그래도 혹시나 9월에 재개가 되게 될 경우, 네. 혹은 연장돼서 차후에 재개가 된다면 혹시나 개인 투자자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네. 해악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매도를 가지고 있을 때, 공매도 플레이어들이 네. 차후에 과연 옛날처럼 시장을 억누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결론 나중에 들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요. 네. 이제 공매도 플레이어들은 어설프게 했다가는 된통당한다. 예, 이런 결론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본 내용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환경이 그런 식으로 좀 펼쳐질 것 같다는 전망이네요. 예, 안 그래도 맞습니다. 그 테슬라의 경우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한 손실을 본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공매도라고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됐다가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9월부터는 공매도가 시작되면 많이 불안할 것 같다. 혹은 아니면 나는 인버스로 걸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뭐 예전처럼 개별 종목에서 급락 장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대형주에서 또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있으신 게 심리적으로 일정 부분은 맞긴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체질이 현격하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느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질적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과거 선례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보통 이제 공매도가 중단되었을 때는 증시가 폭락할 때 중단이 됐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 8월 유럽 쇼크 때, 그때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 두 시기 때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되게 힌트가 많네요. 예, 힌트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벌써 주가지수 쫙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질적 측면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과거 2010년대에 공매도가 이제 특히나 증시에 악영향을 일정 부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왜 이런 부담을 주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수급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2010년대 어떤 시장 특징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 흐름, 그러니까 2020년 동학개미운동 언급할 때 자주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자, 2010년대 내내 개인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의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그 현상이 있었냐면 2010년대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공격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네네. 예, 그때 당시 이제 한국형 헤지펀드의 증가했던 속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화면상에 표가 나와 있는데, 자, 2011년에 2천억 원 정도였던 한국형 헤지펀드의 자금이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해서 3조 4천억, 그리고 또 4년 뒤에는 또 10배 증가해서 34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거의 한 8년, 9년 만에 뭐 100몇십 배 증가한 규모인데, 요 자금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2010년대에 공매도가 급증했던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국형 헤지 펀드가 공매도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그 일방적으로 네이키드 공매도 전략은 쓰기 네네. 어렵고요. 네네. 현실적으로 롱숏 전략으로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 없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롱숏 전략으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숏 포지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보통 이제 롱숏 전략에서는 뭐 저평가된 종목이나 아니면 지수를 매수하고, 그리고 반대쪽 숏 포지션에서는 개별 종목 또는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헤지 펀드가 증가하면서 롱숏 자금이 늘어나게 됐다면 네. 자, 공매도도 어쨌거나 절대값이 증가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개인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자, 밑에서 받쳐줄 자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네네. 뭐 체력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이거 뭐 어떤 큰 병이 걸린 증시처럼 체력이 없다 보니 자, 약한 공매도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우리가 2010년대 증시를 볼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라는 경험을 했던 게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2010년대 후반,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개별 종목이 특히나 많이 무너진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그 원인 중에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돌아와서 정말 그 공매도 중단이 없어지게 될 경우,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2010년에 이제 증시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증시를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게 개인 투자자를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뭐 많이 지탱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 그렇죠. 이번에 이제 동학 개미 운동, 네. 이 동학 개미 운동 처음 단어가 언급이 될 때는 동학 농민 운동처럼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개인이 올해만 매수한 금액이 40조 원이에요. 네. 예, 이 40조 원을 그냥 뭐 40원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자, 일단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 규모가 40조 원입니다. 국내 전체 주식형 펀드가 다요? 예, 이게 금융투자협회 이제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 좀 늘어서 이제 한 44, 45조 될 네네. 텐데 이게 올해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만큼 순자산 규모가 그렇게 작아요. 네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도한 금액이 27조 원에 이릅니다. 자, 이거 다 개인 투자자들이 흡수했어요. 네. 이거 뭐라 그럴까, 이 스타크래프트 하시던 분들은 뭐 대략 감을 잡으시겠지만 뭐 테란이 뭐 배틀크루즈 몇 대 뽑아놨는데 네. 예, 뭐 엄청난 저그 쪽에 엄청난 물량 공세가 나와서 쓸어버리는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개인의 44조 원대의 매수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제가 이제 그 금감원에서 매달 발표하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라는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국가별 우리나라 주식 상장 주식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에요.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이제 200조 원대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미국 빼고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2등 영국이 40조 원입니다. 네. 그 외의 국가들은 뭐 30조 원, 20조 원 이제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금액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이죠. 보유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가 올해 매수한 금액보다도 작습니다. 자, 이 의미는 자, 지금 개인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개인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주도하고 있고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이 해봐야 얼마나라고 저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액을 보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의 그 주식을 사는 것만큼 개인들이 주식을 산 만큼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세진 건 맞네요. 이게 산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 그 정도로 이제 개인의 보유 중인 게. 그렇죠. 개인의 매수세가 세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규모보다도 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개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증시에서도 개인의 이 매수세가 계속 저글링처럼 우우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공매도하고 밀접한 연관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인이 이제 개미가 아니네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개인이 개미가 아니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베르베르의 개미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집단 지성처럼 그렇게 네네.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규모가 커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 플레이어가 공매도 재개되기만 해봐라. 네, 열심히 해보겠다
해봤자 네네. 예, 지금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역습을 당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쌓여온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공매도는 그래도 공매도는 굉장히 단기간에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주가 하락이 나타날 것 같아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투자론에서는 중립적인 관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분이나 또는 증시가 폭락할 때는 모든 국가의 모든 정부가 공매도를 이제 공공의 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공매도의 메커니즘을 볼 때 이 수익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매도한 금액이 빵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만큼 수익이 맥시멈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론적인 손실은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계속 손실이 나요. 그렇죠. 이 네. 무제한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빨리 되사들여야 됩니다. 네. 되사들일 때 그 가격이 상한가라도 사들여야 돼요. 네네. 이게 이제 쇼커버라고 그렇죠. 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저께 정말 허무하게 5%씩 급등하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던 상황,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두 해 전에 공매도하고 한참 티격태격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보게 되면은 공매도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수세가 뒤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고평가된 종목이라도 공매도했다, 근데 계속 주가가 상승했다, 그렇더라도 되사들여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네. 수가 있어요. 그 앞서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자금이 지금 대기되고 있고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공매도가 재개돼서 롱숏이 재개되고 공매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개인의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게 되면요, 이거 되사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털리고 나가게 되는 그런 시장 예.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 그래서 이게 과거에 개인 투자자 힘이 과거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네. 공매도 자체도 아마 롱숏 하시는 분들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롱숏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만큼 지금 개인의 힘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랬던 선례가 국내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론으로 설명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게 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정하고 추론한 네네. 거겠죠. 이제 실제 어땠느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자, 그 과거 선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 공매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두 가지 시기가 있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위기 때 6개월하고 대략 3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 주가지수 차트가 있고 노란색 박스를 친 부분이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보시게 되면요,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는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상승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특히 유동성 장세가 강력했던 2009년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잠깐 뭐 시장 상승폭이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였지만 기조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2020년 현재 유동성은 과거 2009년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엄청나게 센 힘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한다면은, 자, 오히려 2009년보다 더 강력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자꾸 제가 이게 딴지를 걸게 되는데 심리는 분명 불안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어쨌거나 공매도 하면은 네. 불안감이 네, 따라오게 그렇죠. 네네. 되죠. 자, 이 개별 종목 중에서 너무 심하게 고평가된 종목에는 이제 공매도가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시장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는 공매도 자체가 가격에 심각한 영향은 주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네네. 유동성의 힘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금융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연장,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자,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콩식 공매도 이야기거든요. 네. 시가총액 제한해가지고 공매도 하자. 만약에 이 제도도 도입되고 그리고 공매도 중단 기간도 충분히 연장이 되게 되면은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재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농락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